자, 리딩의 두 번째 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은 111번부터 120번까지입니다. 이번 강도 마찬가지로 5문항씩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강의 진행할 테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이거 어때요? 자, 품사가 똑같죠. 다 부사입니다. A번에 conveniently, 편리하게, B번에 consistently, 꾸준하게, 일관되게, 자, 그 다음에 continually는 끊임없이 계속, 자, 그 다음에 commonly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선택지 중에서 그러면 자, 어떤 부사가 여기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지금 어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 카페가 위치해 있는데, 자, 어디에 있어요? 입구 근처에 있습니다. 어디에? Train Station in Somerville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저 도시의 기차역 입구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기차역의 입구 근처에 있다는 거는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편리하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정답은 A번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자, be located 사이에 conveniently가 정답으로 채택되었던 것은 10차례가 넘습니다. 여태까지 토익의 한 20년 히스토리를 쭉 훑어보면 10여 차례 이상 저거는 지금 출제가 지금 되었어요. 그래서 출제가 그 부사 어휘 문제로 자주 된다. 요거는 이제 품사 문제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convenience, convenient 등등등의 형용사 명사의 선택지와 함께 나와서 정답을 부사로 고르는 문제로도 출제가 되니까, 자, be conveniently located, be conveniently located 라고 하는 전체 덩어리를 아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요, ABCD의 선택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다르죠? 다 동사입니다. 물론 direct는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직접적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자, 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지시하다의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5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 뭐 3형식으로도 쓰고, 자, 지시하다와 안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은 이제 방향 따위를 이제 어디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지시하다와 안내하다 이렇게 되고요. review는 검토하다, gather는 자타 동사가 둘 다 됩니다. 모이다, 뭐뭐뭐를 모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program은 명사로도 쓰지만 program something이라고 해서 동사로도 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오, please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되는 명령문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휘 문제니까 저 형용사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는 안 되겠어요. 자, review도 물론 명사 동사 동일형입니다. 검토라고 하는 명사와 검토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같이 쓰이죠. 그래서 품사 접근을 통해서 동사 자리라는 확신을 얻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시는데요. handouts라고 하면 요거는 유인물이잖아요. 나눠주는 거. 뭐 하기 전에 asking questions about the products가 되겠어요. demonstrate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즉 시연이 되고 있는, 자, 그런 제품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자, 질문하기 전에 handout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갖다가 하기 전에 검토를 좀 해봐라. 그러니까 자,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시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질문을 갖다가 던지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자, 그 질문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검토를 해봐 갖고 오류가 없는지 오타가 없는지 혹은 내용상에 문제가 없는지 등등등을 검토해서 주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이건 뭐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자, 그런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맞추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spoken부터 시작해서 to speak까지, 자, 지금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지금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으냐, 자, 라는 것인데, 여기는 봤더니 지금 when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컴마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주어 동사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제일 좋죠. 왜? when이 접속사니까요. 부사절의 접속사로 쓰인 거잖아요. 그런데 선택지 중에 주어 동사의 구성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능성은 뭐죠? 요거를 분사구문으로 줄인 거잖아요. 그죠? 자, 분사구문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접속사와 주어 동사에서 주어를 지우고 접속사를 지우고 동사를 ing 꼴로 이제 바꾸는 것이고, 뭐 수동이었을 경우에는 being pp에서 being을 빼고 pp만 남겨놓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그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생략된 접속사의 의미가 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의 정확성을 위해서 생략된 접속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 분사구문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분사구문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는 동사의 과거형이 온다든가 혹은 투부정사가 오는 거는 택도 없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포큰이 왔다는 것은 앞에 뭐가 생략됐다는 거죠? being이 생략된 것이고 아니면 speaking이 왔다는 것인데 speak라고 하는 단어는 자타동사로 이제 다 쓰죠. 근데 주로 이제 자동사로도 이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분사구문에 주어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문장의 주어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문장이 명령문이라고 하는 건 주어가 무조건 뭐란 얘기예요? you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주어가 you라고 했을 때는 이 앞쪽의 주어도 you란 얘기거든요. 근데 you가 speak를 당할 수 있어요? you는 speak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being spoken의 뜻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being spoken이면 앞쪽에 주어가 뭐가 돼야 돼요? 언어가 돼야 되죠. speak English이기 때문에 speak Korean 이렇게 되기 때문에 Korean is spoken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being spoken이 되려면 그 주어는 반드시 특정 언어가 돼야 돼요. 참고로 speak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로 쓰일 때 딱 한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speak English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언어를 사용해서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것이 수동 구조로 가게 되면 자, 앞쪽에 있는 주어는 뭐라고 추정되는 거죠? 언어가 말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뒤쪽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죠. 뒤쪽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분사구문에서 주어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자, 생략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이 됐다라고 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고 자, 그렇게 되면 speak가 자동사로 쓰였다라고 하는 자, 논리에 우리가 결국은 자, 그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스피킹이 됐고요. 스피크를 자동사로 쓰게 되면 이제 어떻게 써요? Can I speak to John? 이런 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예문으로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자, 이론으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Speak to John, speak to John. 자, 자동사로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였죠. 새로운 hires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hires의 별표. 요거는 이제 자주 말씀드리게 되죠. 토익에서는 품사를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hire는 명사 자리에 나오게 되면 신입 직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입 직원이니까 앞에다가 new를 쓰면 사실은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hires가 신입 직원인데 앞에 new를 또 붙였어요. 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민들이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썼으면 원어민들이 오류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군더더기야. 여기에 이미 신입 직원의 뜻이 있는데 뭐하러 new를 또 쓰니?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써요, 그거를. 자, 원어민들이 그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죠? 관용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쓰면 이제 오류라고 하겠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잘못 쓰고 있는 것들 중에 관용 표현으로 허용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역전 앞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역전 앞에서 만나자. 자, 그러면 역전이면 역전이지. 역전에서 만나. 혹은 역 앞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중첩되는 경우가 우리말도 있죠. 영어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new hires를 여러분들 토익 시험장에서 자, 아주 자주 보실 수는 없지만 간간히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정답 골랐으니까 해석 마무리해 드릴게요. Be sure to 확실하게 뭐뭐 해라. 강조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강조하라는 거죠? 자, 그들이 항상 질문을 자,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자, if가 자, 무슨 뜻입니까? 뭐뭐라면 이런 얘기죠. 네, 여기도 부사절 자리예요. 명사절 자리에 if가 들어갔으면 뭐뭐인지 아닌지도 될 수 있었는데 자, 어떻다면 여기서는 unsure about something 뭐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겠다면 질문을 꼭 하라는 점을 자, 확실하게 좀 강조 좀 해주세요. 신입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사람을 경직되게 만들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 이런 것들을 불안해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이런 방침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전달하는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직원들은 모르면 물어봐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질문을 좀 더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뭐 회사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114번으로 가시면요. A, B, C, D의 선택지가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딱 보자마자 delight라고 하는 단어가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요거는 감정의 유발 동사다. 딱 생각나셔야 돼요. 자, 제가 아주 자세하게 감정 유발 동사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하면 또 한 15분 걸리니까 그건 못 하고요. 자, 감정 유발 동사다. 자, 그래서 타동사다 얘는. 그래서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답니다. 자, delight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 기쁘다 아니에요. 자, surprise도 놀라다 아니에요. 놀라게 하답니다. 따라서 자, 지금 이제 품사가 서로 다른 상태인데 뭐가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얘네들은 여러분들 먼저 제껴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ing와 ed의 뉘앙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제가 이 말을 꺼냈거든요. ing는 뭘까요?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유발시키는 거예요. ed는 수동이니까 당한 거죠. 기쁨을 유발당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감정을 유발하는 타동사의 ing와 ed는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유발하는 게 보통 뭐죠? 여러분들의 토목달 소식이 저를 기쁘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기쁘게 하다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ing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기쁘게 만드는 그런 뜻입니다. ed는 기뻐하는 그런 뜻이에요. 기쁨을 유발당해서 기뻐하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일반적으로 ing는 뭐뭐뭐를 스스로 하는 이기 때문에 사람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요. ed는 뭐뭐뭐를 당한 이 뜻이기 때문에 사물을 설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감정 유발 동사는 완전 거꾸로예요. 여러분들의 토목달 소식, 이 기쁨을 유발시키고요. 제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쁨을 유발당하고 그 다음에 사물은 기쁨을 유발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뉴스는 어때요? delighting이에요. 그거는.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떻죠? delighted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동사의 ing는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느냐? 사람을 설명하는 케이스냐 사물을 설명하는 케이스냐를 물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낮은 유형 하나 요 문제에 해당되는 것만 소개를 하면 사람을 설명하는 자리냐 사물을 설명하는 자리냐를 물어보고요. 여기 지금 사람 설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나는 어떨까요? 자, 바로 기쁨을 유발당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학생들이 가끔은 ing가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라고 해서 사람은 특정 감정을 유발시킬 수 없나요? 라고 가끔 물어보는데요. 사전상의 케이스가 제로는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요. 자, 그 없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우리가 혼돈을 할 필요는 토익 시험장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토익 시험장에서는 여태까지 자, 지난 20년 동안 100%였어요. 사람은 유발당했고 사물은 유발시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실제로 토익 시험장에서 감정동사의 ing와 ed가 여태까지 시험 문제로 출제됐을 때는 100%가 그랬다는 사실까지도 전달 드리니까 자, 굳이 사전상에 사람이 특정 감정을 유발시키는 케이스의 예문이 한두 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럴 가능성도 토익에서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저는 아니요. 토익에서는 20년 동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저는요. 자, 투부정사가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분사 다음에 나오면요. 이유예요. 왜 그런지. 요것 때문에 기뻐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delight는 감정동사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혹시라도 몰랐으면 아, delight가 감정 유발 동사로 시험에 나오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듣게 돼서 굉장히 기쁜 거죠. 뭘 듣게 돼요? 바로 여기엔 대시 생략돼 있고요. You're interested. 여기 똑같잖아요, 지금. 왜 interested예요? 너를 설명하니까 사람을. 알겠죠? 이것도 흥미롭게 하다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워하다, 느끼다 그런 뜻이에요. 뭐 하는 거? 자, 요 부동산 회사를 이용하는 거죠. 뭘 위해서? Housing needs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그런 필요 욕구 이런 것을 위해서 저 부동산 회사를 이용하는데 네가 흥미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돼서 저는 기뻐요. 라고 부동산 회사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타동사의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보통 타동사의 ing는 만약에 분사로 사용되더라도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오죠?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 목적어를 동반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감정의 타동사는 완전히 형용사가 돼서 사전에도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자, 이제는 이 목적어는 더 이상 취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근데 의미는 그대로 특정 감정을 유발시키는 의 뜻입니다. 그래서 delighting은 delighting party라고 해서 기쁨을 유발시키는 party 이렇게 써요. 다만 뒤쪽에 목적어를 꼭 동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사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분사면. 그래서 더 이상 목적어를 취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거의. 실제로 분사로 쓸 수도 있겠죠, 물론. 자, 그런데 분사로 잘 안 쓰이고 요즘에는 거의 형용사화 되어져서 완전히 독자적인 형용사, 특히 사물이 어떤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형용사로 완전히 고착화되었으니까 감정동사의 ing는 더 이상 목적어를 뒤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A번은 오답입니다. 라고 하는 논리를 펴시면 향후에 여기 이제 사물이 나오고 이 사물이 어떤 감정을 유발했어요 라고 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 또 틀리실 수 있어요. 그때 가서. 그래서 감정동사의 ing는 분사로 잘 쓰지 않고 이제 완전히 독자적인 한 마리의 형용사로 쓰입니다. 개념만 어떠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상태의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ing의 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15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면 모두 ing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요거 보세요. 그런데 또 very가 나오고 place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형용사 자리니까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offer는 뭐뭐뭐를 제공하다. propose도 뭐뭐뭐를 제안하다. promise도 뭐뭐뭐를 약속하다. identify도 뭐뭐뭐를 인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identify는 누구누구와 동일시하다라고 해서 자동사 용례를 가지고 있고 토익에도 요거는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법적으로만 보면 타동사의 ing는 이렇게 수식이 되나요? 안 돼요. 타동사의 ing는 뒤에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 그런 동사 구조이기 때문에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야 되거든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감정동사의 ing를 와 같이 완전히 이제 형용사화돼서 목적어 안 데리고 다니면서도 독자적인 형용사처럼 막 이렇게 쓰이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빼고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지금 여기다 답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ing형 형용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외우셔야 돼요. 거기 어떤 ing는 형용사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 법칙으로 규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장소예요? Thanks to는 뭐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죠. 덕분에 그런 뜻입니다. Highly educated workforce. 자,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받은 그런 workforce, 인력이죠. 그래서 직원 덕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인력 덕분에 자, 이 도시예요. 나중에 읽어보니까 제가 저 도시는 뭐가 됐습니까? 매우 어떠어떠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자, for the research facility being built by the Lamis Robotics라고 해서 자, 이 회사 있죠? 로봇을 만들어내는 회사인가 봐요. 이 회사에서 지금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연구시설 있잖아요. 연구시설을 위한 굉장히 훌륭한 장소가 됩니다. 저 도시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선택지 중에 훌륭한이 뭐예요 도대체? 뭐지? 동일시 아닌데 성동일시도 아니고. 자, 그래서 promise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네, promise는 약속하다의 뜻이 있고요. 자, 그런데 저 아이가 ing가 되면 당연히 뭐 분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뭐뭐뭐를 약속하는 애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 사용되잖아요. 자, 그러면 전도 유망한, 앞길이 창창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저희 토목달 수업을 이제 들으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ing형 형용사들을 정리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뭉태기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 안에 promising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promising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수면
이걸 딱 보자마자 아이고 여기 형용사 자리인데 그러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안 되겠구만. 그리고 요 놈은 타동사의 ing지만 목적어 없이도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형용사처럼 완전히 확립된 아이기 때문에 자, 제일 답으로 써야겠구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단어들은 뜻만 그냥 딸랑 외우면 되는 자, 그런 단어도 있는 반면에 어떤 단어들은 이렇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학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자, 111번부터 115번까지 5문제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 짓고요. 자, 또 우리 브레이크 잠깐 취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 후반부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잠시 후에 봬요. 자, 여러분들 116번부터 120번까지 후반부 강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고 오셨더니 다시 에너지가 이제 팍 생겼죠? 자, 그러시면 116번 문제부터 바로 가시죠.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달라요. feature는 뭐 대표적이죠. 명사와 동사의 동일형이 되겠습니다. 자, 특장점이고요. 동사로는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뭐 누구누구를 와인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목적으로 나오면 와인을 특집으로 다루다. 뭐 신문 기사 따위에서. 자, 그럼 사람이 나오게 되면 누구누구를 주인공으로 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누구누구의 예술품 따위가 나오면 그 예술품들을 특별하게 전시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과 장점의 의미에서 자, 지금 출발한 그런 동사적 개념을 가진 그런 아이가 되겠죠. 일단은 여기에는 어떤 품사가 필요합니까? it 다음에 동사가 필요합니다. because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동사 형태가 아닌 것은 좀 지워보시면 자, D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3개가 동사잖아요. 그럼 이것도 수태시제 문제란 얘기예요. 그런데 숫자에서 이번에는 딱 냄새가 나죠. 그죠? it가 단수주어니까 A번은 지우시면 되겠고. 태로 가시면 수동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도 시제 문제가 되는데요. 단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요게 단서가 되겠습니다. display, 전시된 것 혹은 전시, 진열의 뜻이 둘 다 있죠. 그러니까 이 화랑의 전시품이 자, 디스플레이가 attention, 주목을 갖다가 끌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지금이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이 과거에 뭐뭐뭐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끌고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어떠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끌고 있는 걸까요? 이걸 따져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original works가 되겠습니다. by master painters. master painters는 뭐 그 장인급의 그런 대단한 대화가들을 얘기하겠죠. 대화가들에 의한 원작 있잖아요. 원작들을 어떻게 해요? 과거에 피처들을 했기 때문에 그 전시가 지금 현재 사람을 왜 끌어요? 과거에 지금 특별하게 그런 작품들을 갖다가 다루었었는데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디스플레이가 이 화가들에 의한 그 전시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가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풀었던 시제 문제보다는 단서가 조금 뻑뻑하긴 한데요. 자, because 이하의 원인은 현재의 원인이어야 이런 현재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사실은 수와 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 없이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시제는 이렇게 좀 번거로워요. 시제가 뭐 yesterday가 나온다든가 아니 뭐 tomorrow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되게 쉬운 수준의 단서가 주어진 건데요. 지금 요 정도 수준의 단서면 해석까지도 다 해야 되니까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7번으로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뜻이 서로 같지를 않고요. 품사는 같을 수 있습니다. 자, ever라고 하는 단어는 부사죠. at any time이에요. 과거에 at any time. 그 언제라도 한 번. 그 언제라도. 혹은 지금까지 중 언제라도 이런 뜻도 있고요. 자, 그 다음 if you ever visit Korea again. 만약에 당신이 언제라도 한국을 다시 한번 방문하신다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at any time in the future. 자, 미래의 그 어느 한 시점에라도 라는 뜻이 있어요. 과거고 뭐 미래고 간에 어느 한 시점에라도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ever의 뜻입니다.
yet는 접속사로 쓰죠? 그때는 당연히 but의 뜻이에요. 부사로 쓸 때는 어때요? 부정문과 의문문에만 쓰고요. 부정문에서는 부정어의 뒤에 씁니다. not yet. 어순도 주의하시고. 자, 여전히 뭐뭐하지 않다. 자, 의문문에서는 뭐 벌써의 뜻으로 쓰고요. 근데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의문문에도 yet보다는 already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은 있어요. 자, so는 뭐죠? 등위 접속사로 쓰든가 아니면 부사로 쓰든가. 부사로 쓸 때 1번 뭐예요? very의 뜻으로 쓰죠.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씁니다. 맞죠? 네. 세 번째는 무슨 뜻으로 쓰죠? 자, thank you so much 이럴 때 쓴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I think so. 자, 그렇게라고 하는, 그렇게는 되게 맛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so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so의 뜻은 지금 세 가지라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토익에 나오는 용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죄송하고요. 자, since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 동일형이에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지금 제가 문제를 지금 풀기도 전에 지금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잖아요. 아는 내용도 있었겠지만 몰랐던 내용들이 100%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해보면 알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빠바바바박 선택지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훈련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주어진 선택지들은 항상 어때요? 맨날 반복해서 나와요, 얘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정보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면 하실수록 다음번에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죠. 자, since는 전치사로 쓰이면 뜻이 하나예요. 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시간의 개념만 있고요. 접속사로 쓰일 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자, 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2번에는 때문에라고 하는 뜻도 있죠. 세 번째, since가 부사로 사용되면 그 다음 since then의 뜻이에요.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어디서 많이 써요? have, since, pp의 자, 순서로 되게 많이 씁니다. 부사 자리에서 쓸 때는 이게 토익 머신이에요. 이게 이 정도 정리가 딱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 토익 좀 봤어. 앞으로 볼 준비돼 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복이 자주 되는 정말 단어들을 모아놨어요. 지금 선택지로. 그렇기 때문에 자, 기계처럼 훈련이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누구 자리예요? have pp 자리니까 여기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선택지는 사실은 다 부사로 쓰일 수는 있죠. 근데 냄새 나요, 안 나요, 지금? 자, 정답은 일단 D번으로 선택을 하시고 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오늘 강의에서만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러면 여러분도 제 강의 안 들으신 거죠. 저는 센스가 나올 때마다 요게 출제가 이제 몇 차례가 됐었거든요. 여태까지 뭐 그래도 한 10여 차례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 과거들을 좀 돌이켜 보면. 그 10여 차례 이상 나왔던 거를 제가 아주 자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강의를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죠. 주구장창 저는 강조를 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볼까요? 진짜 맞는지? 저분이 논의를 했어요. 가능한 그런 어떤 전학에 대해서. 누구하고? 바로 이 사람하고.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자, 전근의 가능성에 대해서 혹은 전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transfer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지만 여기서 명사로 쓰였고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논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때 이래로 그 생각을 바꿨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have pp가 ever와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당신은 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중 어느 한때라도 당신은 뭐뭐 해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할 때 경험적 용법으로 쓰일 때 ever가 또 have pp 사이에서 자주 쓰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ever는 혼동용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임팩트가 있는 혼동용이었습니다. 왜? have pp 사이에 ever를 본 적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ever가 사용되면 무슨 뜻이에요? 그때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전혀 맞지 않아요. 현재 완료에 여러 용법이 있지만 지금까지를 다 계산해가지고 뭐뭐를 해본 적이 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경험 상태를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거고요. 요거는
자, 그때 이래로 논의를 한 이래로 그 사람이 의견이 바뀌었고 지금까지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휘 문제로 접근해서 자, 지금 D번으로 정답을 쓰시는 게 옳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17번 마무리하고요. 18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품사가 다르죠?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자, 보니까 주어가 나와 있고 타동사가 나와 있고 목적어가 나와 있네요. 끝! 문장은 필수 성분 다 끝났습니다. 그럼 수식 성분이 나와야 되니까 동사는 못 나오겠네요. 수식 성분이 나와야 되니까 명사도 또 못 나오겠네요. 동사도 못 나오겠네요. 자, 이거는 1초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빨리 쓰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실제 시험장이었다면. 자, 그러면 쟤는 뭘까요? 쟤는 분사니까 이렇게 수식하겠죠. 그래서 자, 해석을 해드리면 receptionist가 자, 그러니까 수납계 직원 혹은 그 건물 따위에 이제 안내하는 곳에 있는 직원이 어떻게 했어요? 자, 바로 handouts. 나누어줬던 유인물을 collect, 수집할 겁니다. 다시 걷어갈 겁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 handout가 어떤 거예요? 배포되었던 누구에게? 참석자들에게. 참석자들에게 배포되었던 유인물을 갖다가 collect, 다시 모아갈 거래요. 뭐 언제요? 회의가 concludes, 결론이 난 이후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보완 자료쯤 되는 모양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119번으로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면 서로 뜻이 같지 않죠. 자, 선택지가 조금 단어가 좀 난이도가 좀 있네요. privilege는 무슨 뜻입니까? 특혜, 특전의 뜻이고요. 자, character는 뜻이 되게 많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캐릭터, 소설이나 연극 같은 거 할 때 뭐 캐릭터 분석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등장인물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성격의 뜻도 있죠. 캐릭터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자의 뜻, 문자의 뜻도 있는데요. 보통 표의 문자, 표음 문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리를 기반으로 한 문자, 우리나라 말이 표음 문자예요. 그래서 미음 하면 항상 똑같은 소리가 나죠. 그런데 표의 문자는 뭐가 있죠? 한자 같은 게 있죠. 자, 그래서 한자와 같은 그런 글자를 우리가 또 character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글자나 부호의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세 가지의 뜻 정도는 캐릭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 내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토익 기계가 되기 위해서는 뭘 내가 알아야 되는가? 자, 정답만 잘 알면 되는가? 아니요. 여러분들 오답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오답으로 주어진 선택지는 언젠가 정답으로 등장합니다. 토익에서. 자, 네 번째 consequence도 정답으로 간간히 나오죠. 결론 되겠습니다. 결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덕분에? 그 사람의 부지런함 덕분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developed 했다. 뭐를요? 자, as the top analyst at Wilkins Financial. 어떤 뭐 그 증권사쯤 되겠네요. 그죠? 증권 분석 회사쯤 되겠네요. financial이라고 하면 자, 우리나라도 뭐 이런 회사들 되게 많죠. 금융회사죠. 금융회사의 최고의 애널리스트로서의 뭐뭐뭐를 발전시켜 왔을까요? 자, 바로 평판을 그렇게 그 사람이 만들어 왔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디벨롭트 해왔던 것, 발전시켜 왔던 것은 자, 어떤 결과를 그죠? 발전시켜 왔던 게 아니라 자, 요거는 지금 평판으로 보시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다. 자, 120번으로 갑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뭐 다 명사인데요. whatever는 그런데 명사는 맞는데 얘는 근데 뭘 이끌죠? 바로 자, 불완전 문장을 이끌 겁니다. what 자체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what이 하나 빠져 있는 어떤 문장에서 모르는 what을 앞으로 이렇게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what을 뺀, 그러니까 명사가 하나 빠진 어떤 문장이 뒤쪽에 와야 된다는 거죠. 이 전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부사절과 명사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ever가 붙었기 때문에 복합관계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예요, 제가.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기본 강의 안에서 우리 이제 벌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기본 강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쌓고 이 강의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합관계사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하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예요. 근데 요거는 명사이긴 명사인데 문법적으로 특징이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을 끌고 나와서 그 덩어리가 명사절 아니면 부사절로 쓰여야 된다까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아웃이에요. has met 하면은 목적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뒤쪽에 주어도 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명사 중에 누가 답이냐인데, 자, 보십시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조회사의 사장님이신 워커라고 하는 분이 자, 만나왔습니다. 누구를 만나왔죠? 그럼 여긴 그 사람 명사가 나와야겠네요. anything을 만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맞죠? 자, each other는 서로서로예요. 그의 회사에 고용된 이런 거잖아요. 고용된 뭐죠? 자, 서로서로를 만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을 만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가시는 게 옳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virtually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virtually 원래 실제와 대단히 유사한. 알겠죠? 네, 그래서 사실적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래서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실제와 아주 근접한 가상의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자, 두 가지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virtually는 뭐죠?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사실적으로 자, 거의 모든 사람들, 알겠죠? 자, 사실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everyone은 결론적으로는 명사지만 특수해요. 되게 every라고 하는 형용사와 one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사로부터 소식받아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everyone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된, 현재는 현직 명사예요. 근데 전직 뭐죠? 전직 형용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사로부터 이렇게 소식받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선생님, 명사를 어떻게 소식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저렇게 특별 구성이 된 그런 어떤 명사 같은 경우에는 부사로부터 소식을 받아도 되죠, 상식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120번까지 열문학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20문제쯤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품사들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게 좀 많이 좀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이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어쩌면 이런 것이겠구나.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내가 왜 토익 머신이 안 됐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과 터닝 포인트가 자, 왔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요, 두 번째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